이번 시간에는 김기림의 금붕어 작품 볼게요. 금붕어는 어떤 대상이냐면 어항 속에 갇혀 있어요. 좁은 공간에 갇혀서 길들여지는 존재예요. 그렇지만 원래는 자유롭고 생명력이 있는 존재였어요. 그러나 지금은 자유를 포기하고 어항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본문을 볼게요. 금붕어는 어항 밖 대기를 오를래야 오를 수 없는 하늘이라고 생각한다. 어항 밖 대기. 어항 밖의 대기는 자유로운 공간이에요. 자유로운 공간을 오를래야 오를 수 없는 하늘이라고 생각한다. 금붕어는 어느새 금빛 비누를 입었다. 빨간 꽃 이파리 같은 꼬랑지를 폈다. 빨간색 꼬랑지를 가졌다. 그 다음 눈이 가락지처럼 삐어져 나왔다. 삐어진 눈. 이렇게 외양을 묘사하고 있어요. 금붕어의 외양 묘사. 비늘은 금빛 색깔이고 꼬랑지는 빨간색, 그 다음 눈은 삐어져 나왔어요. 색채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색채어를 활용하고 있어요. 보기에는 예뻐요. 비늘도 금빛이고 빨간 꼬랑지, 눈은 가락지처럼 삐어져 나왔어요. 이쁜 모습이지만 이게 의미하는 것은 본래의 모습을 잃은 거예요. 본래의 모습을 잃었다. 모습을 잃음. 비생명적인 모습이에요. 비생명적 모습. 우리 어항 속에 갇혀있는 금붕어를 생각하면 돼요. 이런 모습이 대체적이죠. 이제 금붕어의 엄마도 화장한 따님을 몰라볼 거다. 화장한 따님, 금붕어예요. 금붕어가 금빛 비늘, 빨간 꼬랑지, 눈이 가락지처럼 삐어지는 거, 이런 걸 화장한 따님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어항 속에서 성장한 금붕어예요. 어항 속에서 이렇게 자라난 금붕어를 몰라볼 거다. 이런 모습은 본래의 모습을 잃고 비생명적인 모습이라고 했어요. 여기까지가 1년이고요. 1년의 내용은 본성을 잃고 살아가는 금붕어예요. 외양 묘사를 통해 드러냈고요. 이연 볼게요. 금붕어는 아침마다 말쑥한 찬물을 뒤집어 쓴다. 이건 뭐냐면 어항에 물을 갈아주는 거예요. 물을 바꿔주는 거고요. 떡가루를 흰 손을 천사의 날개라 생각한다. 떡가루라는 것은 금붕어의 먹이예요. 먹이 주는 손을 천사의 날개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어항 속 삶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침이면 물도 갈아주고 먹이를 주는 손이 있어요. 금붕어의 행복은 어항 속에 있으리라는 전설과 같은 소문도 있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금붕어가 어항 속에서 잘 지낸다는 소문이 있다. 어항 속에서 잘 적응해서 잘 지낸다는 그런 소문이 있다. 이거는 뭐냐면 이 어항 속 삶의 현실에 순응하고 안주하는 거예요. 현실에 순응하고 안주한다. 어항 속에서 순응하고 안주한다. 그 다음 금붕어는 유리벽에 부딪혀 머리를 부시는 일이 없다. 유리벽이라고 하면 어항이에요. 어항에 부딪혀서 머리를 부시는 일이 없다. 머리를 부신다는 것, 머리를 부딪힌다는 것은 저항하고 비판한다는 거예요. 근데 머리를 부시는 일이 없다. 저항하지 않는다. 비판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비판하지 않는다. 얘는 안주하고 순응한다. 순응을 한다. 이 어항 속에서 안주하고 순응하고 있어요. 얌전한 수염은 어느새 그 유리벽을 국경이라고 느끼고는 아담하게 꼬리를 젓고 돌아설 뿐이다. 벽에 부딪히면은 그냥 꼬리를 젓고 돌아설 뿐이다. 지느러미는 칼날의 흉내를 내서도 항아리를 끊는 일이 없다. 항아리를 끊는 일이 없다. 이 지느러미가 항아리를 끊는 일이 없다. 이거 역시 현실에 안주하고 순응하는 거예요. 그 어항 속 삶에서 안주하고 순응하고 있다. 그래서 2년과 3년은 모두 금붕어가 이 어항 속 삶, 현실에서 순응하고 안주하고 있다는 걸 드러내고 있어요.
그 다음 사연 볼게요. 아침에 책상 위에 옮겨 놓으면 그 어항을 책상 위에다 옮겨 놓으면 창문으로 비스듬히 햇빛을 녹이는 붉은 바다를 흘겨본다. 책상에 이렇게 어항을 옮겨 놓으면 붉은 바다가 이렇게 보이나 봐요. 붉은 바다는 뭐냐면 이상적 공간이에요. 이상적 공간. 어항과 대립되는 공간이에요. 어항과 대립이 되는 공간이다. 붉은 바다를 흘겨본다. 그러니까 금붕어가 이 붉은 바다를 쳐다본다. 꿈이라 가르쳐진 그 바다는 넓기도 하다고 생각한다. 금붕어의 생각이에요. 금붕어의 생각. 저 붉은 바다는 참 넓다. 금붕어가 생각하면서 이 바다를 동경하는 거예요. 바다를 동경한다. 그다음 5연 볼게요. 금붕어는 아롱진 거리를 지나서 어항 밖 대기를 건너와 어항 밖 대기. 어항 밖 대기는 자유로운 공간이라고 했어요. 자유로운 공간을 건너서 진화해의 한류를 끊고 헤엄쳐 가고 싶다. 금붕어의 생각이에요. 이런 자유로운 공간을 헤엄쳐서 가고 싶다. 쓴 매개를 와락와락 삼키고 싶다. 금붕어가 생각하는 거예요. 또 옥토빛 해초의 산림 속. 이거는 뭐냐면은 어항을 벗어난 공간이에요. 어항을 벗어난 공간 속에서 검푸른 비누를 입고, 이거는 본래의 모습이에요. 본래의 모습. 아까 1년에서 어항 속의 모습은 금빛 비늘, 빨간 꼬랑지, 가락지처럼 삐어진 눈, 이런 거였잖아요. 근데 얘의 원래의 모습은 검푸른 비늘이에요. 본래의 모습을 하고서 상어에게 쪼아댕겨 보고도 싶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다에서 자유를 즐길 수 있다면 위험도 즐길 수 있다. 바다에서 자유롭기 위해서라면 이렇게 위험도 즐길 수 있다. 바다에서 자유롭고 싶다. 금붕어의 생각이에요. 어항을 벗어난 이 공간에서 옥토빛 해초의 산림 속 어항을 벗어나서 본래의 모습을 잊고 이렇게 자유롭고 싶다. 금붕어가 자유를 느끼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자유를 느끼고 싶어 하는 금붕어. 마지막 년 볼게요. 금붕어는 그러나, 여기 그러나 볼게요. 그러나는 역접이 되는 거죠. 그러나 역접이에요. 작은 입으로 하늘보다도 더 큰 꿈을 오므린다. 꿈을 오므려서 죽여버려야 한다. 꿈을 오므려서 죽여버린대요. 포기를 한다. 꿈을 포기하는 소극적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나 전에는 옥토빛 해초의 산림 속에서 어항을 벗어난 공간에서 본래의 모습으로 이렇게 자유롭고 싶다고 했는데, 그러나 다음에는 꿈을 포기하고 소극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좌절을 하고 있어요. 꿈이 좌절이 되는 거예요. 배설물의 침전처럼 이 어항 밑에는 금붕어의 나이만 쌓여간다. 금붕어의 시간만 지날 뿐이다. 어항 속에서 금붕어는 그냥 시간만 보낼 뿐이에요. 금붕어는 오를래야 오를 수 없는 하늘보다도 더 먼 바다를 자꾸만 돌아가야 할 고양이라고 생각한다. 먼 바다. 이상적인 공간이죠. 이상적인 공간인데 이 공간을 하늘보다도 더 멀다고 느끼고 있어요. 더 멀다고 느끼면서 꿈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꿈을 잃고 하염없이 그냥 어항에서 시간만 보내고 있을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먼 바다는 가기 힘든 이상향. 먼 바다. 하늘보다도 더 먼 바다다. 가기 힘든 이상향이라고 생각만 하고 나이만 먹어갈 뿐이다. 다 보았고요. 이 작품의 주제는 이상세계에 대한, 바다에 대한 동경을 하지만 좌절을 하게 되는 거죠. 좌절을 하게 되고요. 금붕어를 다시 볼게요. 금붕어는 어항 속에 갇혀 있고요. 좁은 공간에 갇혀서 길들여지는 존재라고 했어요. 현실에 안주하고 순응한다고 했죠.
그치만 원래는 자유롭고 생명력 있는 존재였어요. 그러나 지금은 자유를 포기하고 살아갑니다. 이런 모습은 마치 현대인의 모습과도 마찬가지예요. 문명에 갇혀 자유롭지 못한 현대인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어항에 갇혀 길들여지는 존재, 문명에 갇혀 자유롭지 못한 현대인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기까지 정리할게요.